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이 플로어, 밑쪽 바닥과 이 벽을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가장 먼저 지붕부터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사실 지붕은 따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이 플로어가 지붕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플로어를 누른 뒤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신 뒤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붙여넣기 할 때 이렇게 위쪽에다가 올려놓아 주시면은, 이렇게 원점에다가 잘 올려놓아 주시면은 정확히 지붕이 하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이 만들어졌죠? 이제 여기선 이름은 세일링이라고 해서 지붕임을 알려주면 되겠죠. 자, 아주 완벽하게 하나의 지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봐요. 먼저 이렇게 지붕부터 없애보시고, 그 다음에 벽을 없애보시고, 이렇게 바닥 또한 없애보시고, 다시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은 하나씩 확인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택의 3가지 요소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 바닥, 벽 이렇게 다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윤곽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 세일링을 숨겨보시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딱히 실수한 거 없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확인을 해 보시면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구성이 잘 된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 가구 인테리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직접 가구들을 그려서 만들어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이렇게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엔 다양한 무료 디자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검색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 스트럭처를 검색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SIC001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리얼리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것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업 모델로 직접 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스케치업 안으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우리의 마우스 커서에 잡혀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집안 내부에다가 바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없애줄 수 있도록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되고요. 바닥하고 정확히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면 그냥 약간 튀어나온 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벽에 잘 붙여서 가구를 배치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싱크대 같은 것도 넣어줬으니까 이것저것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가구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뭐 저는 소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파 또한 검색을 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 하얀 색깔 소파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을 거예요. 소파 세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저는 한번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정말 기본적인 소파죠. 이걸 한번 바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로드를 해서 또 넣어 볼게요. 자, 소파가 어디 갔죠? 다시 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다운로드를 해서 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마우스 커서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략 이쯤에 놓으신 뒤에 이제 이 위쪽에서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신 뒤에 한번 찍으시고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시키신 뒤에 다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제 또한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혹시 튀어나온 게 없나 잘 봐주시고 이렇게 바닥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올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요. 네, 그냥 이 정도 통과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기 또한 조금 키워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정도로 크기를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소파도 있으니까 이것저것 더 넣어봐야겠죠. 저는 이제 싱글 스프링 베드 또한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침대인데요. 이제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이것 또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베개가 2개 있는 침대면은 조금 외로움이 덜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침대를 하나 넣어주시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주면 되겠죠. 회전을 이렇게 살짝 해주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놓아주신 뒤에,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얘 또한 이제 위치를 좀 맞춰줘야 돼요.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살짝 구석 쪽에 몰아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침대 또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직도 많이 허전하죠. 아직도 많이 허전해요. 이제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아무래도 데스크도 필요할 것 같아서 데스크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추가를 해줄게요. 얘도 되게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바로 로드를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작은 방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뒤쪽으로 조금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하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크기도 조금 키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고, 책상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한번 더 추가를 해줄게요. 하워스 의자를 하나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형태인 의자를 하나 또 추가를 해주겠고요. 이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회전을 좀 시켜주면 되겠죠. 회전 시켜주시고 또 이제 위치를 조금 옮겨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위치로 옮겨주시면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랩탑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하얀 색깔로 그냥 통일을 해서 넣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이렇게 하얀 색깔 랩탑을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준 뒤에 크기가 작으면은 또 이렇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키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뭐 인테리어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개 넣어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이것저것 자기가 원하는 것 더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저는 뭐 간단한 이렇게 내부 운동기구 또한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운동기구도 넣어주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넣어주었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침대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기준점들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껴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침대를 없애주고 다른 침대를 또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골라야 돼요. 이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가져오면 안 되고, 이제 다소 수준이 높은 것들을 잘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침대를 또 이렇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가져오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텔레비전 하나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그냥 가져와서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가구 인테리어 또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인테리어까지 해서 잘 맞춰지면은 이제 이렇게 모든 인테리어들을 다 선택하신 뒤에 그룹화 해주고요. 이제 이 그룹의 이름은 인테리어라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시 이 상태에서
이 플로어를 제외하고 전부 다 숨겨주신 뒤에 이 플로어의 개체를 분해해 주시고 이제 한번 이 바닥에 재질을 좀 바꿔줄게요. 바닥 클릭하신 뒤에 이 재질에서 목재를 선택하신 뒤에 한번 자기가 원하는 목재를 하나 넣어주도록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넣어줄게요. 옅은색 목재 바닥을 넣어주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눌러서 그룹화를 해주시고 다시 이제 이름은 플로어라고 해줘야겠죠. 이제 이렇게 해주신 뒤에 나머지 다시 전부 다 숨기기 취소를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하나의 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후에 이제 스케치업에서 전부 다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저장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기본 스케치업 파일이 아니라 스케치업 2015 버전으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저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다양한 물리 엔진들은 이 스케치업의 최신 버전인 2017 버전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유니티와의 연동을 위해서 반드시 2015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저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마이하우스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줄게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작업을 하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덮어쓰기를 해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2015 버전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까지 해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디자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은 그대로 유니티로 가져와서 실제로 유니티 안의 모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